64. 학의 눈으로 눈이 약간 작고 짧으며 흑백이 분명하고 광채가 있으며 청초하여 학의 눈을 떠올리게 한다. 의지와 기계가 있고 고고하고 학식이 있으며 청렴하다. 총명하여 공명을 성취하고 부귀를 누리며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된다. 학눈은 동양인에게 많으며 쌍꺼풀이 없고 눈동자의 흑백이 분명하며 학의 눈을 가진 사람은 성격이 다른 사람과 원만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신뢰 관계가 두텁다. 청렴결백한 것이 특징인데 재물운이 매우 좋은 편이다. 쥐의 눈은 조그맣고 새카맣게 생긴 데다 검은 자위가 많고 눈빛이 강한 편이다. 머리가 총명하고 부지런하므로 부자의 상이나 다른 부위가 흉하면 당장 눈앞에 이익만을 쫓기 때문에 자기 꾀에 걸려 불운을 겪는 상이다. 이런 눈을 가진 사람들은 질투를 잘하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엿보는 듯한 눈빛을 가졌으면 도둑의 눈으로 형액을 당할 상이다. 더구나 쥐눈에 삼백안이나 사시가 겹치면 흉상이 된다. 65. 한안미란 명궁인 눈썹과 눈썹 사이의 간격이 좁으며 거기에 눈썹 털이 길고 거칠면서 눈을 크게 뜨고 있는 형의 눈썹을 말한다. 한안미의 사람은 형제운이 매우 나쁘며 처자와의 인연도 매우 박한 형이다. 운세로는 파괴상이라 하여 독립해서 하는 일은 어느 것이든 중도에서 좌절하고 만다. 설남이란 눈썹이 소라처럼 말려 올라가서 감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런 눈썹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으나 권위가 높아 명성을 떨치는 상이며 영웅이나 무관의 직을 가진 자는 크게 출세를 하지만 형제의 운이 나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평상인에게는 좋지 않은데 뜻대로 일이 진척되지 않는다. 결함이란 눈썹의 가운데가 군데군데 벗겨진 형태의 눈썹이며 부모 형제의 인연이 박하며 부부 연도 좋지 않은 상이다. 좌우가 간추려져 있지 않고 흐트러진 눈썹은 파란의 인생을 보낸 부친의 영향을 받아 자기 자신의 인생도 균형이 흐트러져 기복이 큰 생활을 하게 된다. 또 이런 눈썹을 가진 사람은 이복 형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형제궁은 양 눈썹을 말하며 형제간의 교류와 우애 등을 판단한다. 그러나 형제궁을 통해 부부궁까지도 판단하는데 눈썹 끝이 팔자 모양으로 내려가서 부부궁을 침범하거나 눈과 눈썹의 사이가 너무 좁아 전택궁이 보잘것없거나 눈썹의 모양이 빈약하다면 고독한 성품을 지녔기에 형제 자매 간에도 불화하고 부부궁도 불리하다. 66. 현담비는 쓸개를 매달아 놓은 것과 같은 모양이며 재물이 자루에 담겨 축 늘어진 모양이다. 코에 뿌린 산근은 널찍해야 하지만 현담비만은 산근이 가늘수록 재복이 많아진다. 온유한 성품의 배우자 운이 좋아 평생을 원만하게 부귀를 누린다. 절통비는 현담비 다음으로 수려한 코로서 마치 대통을 가로로 끊어놓은 것과 같은 모양으로 살집도 풍부하며 뼈가 단단해 보이고 코에 힘이 있다. 현담비는 주로 거부가 많고 절통비는 부귀를 겸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콧구멍이 작으면 소심하며 콧구멍이 크면 대범하며 활동적이다. 수본비는 단정하고 귀티 나는 코로 산근이 힘있게 인당 위로 꿰어 올라간 듯하며 길고 기세 있게 내려온 연상수상 그리고 준두는 인중을 덮을 듯 살집이 많고 콧방울이 단정하고 분명하다. 온유한 성품의 배우자 운이 좋아 평생을 원만하게 부귀를 누린다. 빌 게이츠 코는 금갑인 콧망울이 빈약하고 전택궁이 좁아 가정은 흔들리나 준두가 발달하여 최고의 재벌이다. 서양인은 동양과 달리 전택궁이 좁아도 재물과 연결되지 않고 부부궁은 불미한 경향이 있다. 관상을 볼 때는 귀, 이마, 눈썹, 눈, 코, 인중, 입턱으로 살핀다. 귀는 14세까지 초년이며 청년기 이마는 30세까지 얼굴의 중앙부가 4공에 5공대인 중년이고 입과 턱의 아랫부분이 60대 이후인 말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67. 형제궁은 양 눈썹을 말하며 형제간의 교류와 우애 등을 판단한다.
그러나 형제궁을 통해 부부궁까지도 판단하는데 눈썹 끝이 팔자 모양으로 내려가서 부부궁을 침범하거나 눈과 눈썹의 사이가 너무 좁아 전대궁이 보잘것없거나 눈썹의 모양이 빈약하다면 고독한 심성을 지녔기에 형제자매 간에도 불화하고 부부궁도 불리한 것이다. 신월미란 눈썹이 초승달처럼 둥글게 원을 그리는 눈썹을 말하는데 뛰어난 총명함을 지닌다. 이런 눈썹은 심성이 선하고 총명하며 소년기에 크게 두각을 나타낸다. 일자미는 일자 모양으로 수평을 이루었다. 깨끗하고 단정하며 가지런하면 북위 장수한다. 부부 인연도 좋으나 애정 표현을 잘못하기 때문에 부부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며 형제우는 독신격이 많다. 범의 눈썹을 닮은 것을 홈이라고 한다. 눈썹이 거칠고 위로 솟았으며 위엄이 있고 담력이 크며 원대한 뜻을 성취하는 상이다. 북위할 상이며 수명과 장수를 누린다. 형제 간에 정이 없다. 청수미는 맑고 청수하며 가지런하고 단정한 눈썹이다. 눈썹이 수려하고 눈을 지나서 덮었으며 총명하고 지혜롭다. 일찍이 벼슬길에 오르고 심성 또한 곱고 형제 간에도 우애가 깊다. 건밀한 눈썹의 모양이 칼처럼 생겨서 가지런하고 날카로운 눈썹이다. 수려하고 단정하면 권세가 늘고 지혜가 많아 군왕을 받드는 신하가 되는 상이다. 일생 가난을 모르고 청귀하여 장수한다. 와장미의 특징은 눈썹의 앞부분이 가지런하고 눈썹이 많고 수려하며 눈썹 모양이 넓고 큰 편으로 누에가 잠자는 듯 구불구불하다. 처세술과 수완이 좋아 일찍 성공을 하여 명성을 날리나 형제 간에는 뜻이 맞지 않을 수 있다. 68. 호랑이 눈은 길상이며 눈이 크지만 눈동자가 작은 편이어서 흰자 위가 많이 보인다. 눈이 크고 둥글며 양끝이 부리부리한 눈매를 지닌 눈을 말하는데 강직한 성격으로 정의감이 넘쳐 사람들로부터 존대를 받는 타입이 많은 편이다. 부귀와 명예를 얻을 수 있으나 말년에 자식 복이 없을 수 있다. 봉황눈은 가장 길한 기운이 느껴진다고 알려져 있다. 가늘고 길게 이어지며 동공은 또렷하게 검정색을 띠고 흰자 위가 투명하고 막다는 특징이 있다. 봉황눈을 가진 사람은 성품이 올곧고 인자하며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을 가지고 있다. 69. 화살코는 코 끝이 아래로 처져 있고 화살 모양처럼 뾰족하다. 머리가 좋고 결정적인 기회를 잘 잡는다. 화살코는 매부리 코와 비슷하게 보일 수 있으나 콧등이 솟아오르지 않았으며 자신의 콧구멍을 막고 있으니 이기적인 성격은 유사할 수 있으나 반항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진 않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며 욕심이 많고 이기적인 편이라 자신의 이권을 잘 챙김으로 부를 이루지만 때로는 구설수가 잦다. 그리스코는 우뚝하고 또렷한 콧등을 지니고 있어 직선적인 모양이다. 화살코에서 코끝이 직선을 향하고 있다. 이 코는 미적 감각이 좋아 예술로 진출하고 높은 이상을 지녔다. 그러나 이상이 높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파멸할 수도 있다. 이런 코는 사치스럽고 기품이 높아 남성은 미인의 처를 원하고 여성은 뜻이 높아 혼기를 놓치기 일수라고 한다. 다른 부위는 열악한데 그리스 코라면 무지와 허영이 강해 금전 만능으로 결정하려는 우둔한 생각을 지닌 면도 있다. 로마 코는 그리스 코를 닮았으나 산근의 아랫부분이 조금 각도가 있고 콧등이 굵게 준두를 향하고 있다. 콧등만 튀어나온 고봉비와는 다르며 준두 부분이 두터운 코의 형은 로마인에게 많이 보였으며 남성적인 코라 할 수 있다. 성격은 공격형 타입이 많으며 위험에 직면해도 냉정을 잃지 않는 강한 의지를 지니고 있다. 여성이 이런 코는 사업의 성공을 의심하지 않는다. 반면에 협조심이 결여되어 부부운과 가정의 혜택이 약한 단점이 있다.
단층비란 콧등의 중간 부분인 연상수상의 중앙부가 솟아있는 고봉비와 유사한 코를 말한다. 콧대가 강하다는 것은 의지가 강함과 동시에 완고한 일면도 있다. 따라서 타인의 뜻은 생각지 않는 이기주의가 되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 항상 고독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40대 중반에 파경을 겪기도 한다. 이런 코는 배우자를 극하여 재혼을 되풀이하는 사람이다. 코를 볼 때 산근은 질병과 집안의 높고 낮음을 볼 수 있고 연상수상은 의지력과 체력, 공격적인 성향을 볼 수 있다. 준두로는 그 사람의 심성과 재물의 축적 여부를 볼 수 있다. 이마는 관직, 명예를 보면서도 코의 형상을 보고 판단하는데 코는 의지력과 행동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마와 눈을 보고 귀함과 관운을 보고 코와 광대뼈는 직업과 권력, 부귀를 본다. 여자는 관록인 이마와 코를 통해 남편의 위상을 볼 수 있다. 70. 황방미는 황색으로 옅은 눈썹이며 실패하여 객사한다. 나쁜 눈썹은 눈썹이 거칠며 짙고 거슬러 생겨서 혼란하며 짧으면서 찡그리면 성품이 또한 흉하고 완고하다. 좋은 눈썹은 맑으며 가늘고 평평하면서 넓고 빼어나면서 길면 성품이 총명하다. 짝짝이 눈썹은 부모의 충돌로 가정 환경이 복잡하다. 이복 형제나 뼈다른 형제가 있을 수 있고 성격은 솔직하지 못할 수 있다. 운세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부부궁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육해밀한 6가지 해로운 눈썹을 말하며 첫째 눈썹이 지나치게 검다. 둘째 눈썹이 흩어져 있다. 셋째, 두 눈썹이 맞닿아 있다. 넷째 눈썹과 눈의 사이가 좋아 눈썹이 눈을 누르는 형상이다. 다섯째 눈썹이 서로 거슬러 나서 가지런하지 못하고 산만하다. 여섯째 눈썹이 빠지고 없다. 육해미는 심성이 고독하고 완고하여 대인관계가 불리하다. 눈썹 끝이 올라간 관상은 기가 세며 성격이 강직하고 굳세며 욱하는 충동성이 있다. 자기 주장이 강해 상대방에게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인내심과 배려하는 심성을 길러야 한다. 반면에 눈썹 끝이 낮으면 인내심이 있고 성격이 부드럽다. 눈의 길이보다 짧고 듬성한 눈썹은 성격이 냉정하여 주위에서 돕는 사람이 없는 고독한 상이다. 부모 형제가 서로 헤어져 살거나 육친의 정이 없고 부부와 자녀운도 좋지 못하여 일찍부터 자식과 떨어져 살기도 한다. 성격은 다혈질로 대인관계가 좋지 않으며 눈썹이 짧은데 더구나 엷으면 이성에 대한 집착이 많은데 이것은 가족년이 박한 것을 이성에게 의지하는 때문이기도 하다. 관상에 지나친 것은 해롭지만 2가지만은 예외에 속한다. 즉 눈은 한없이 길수록 좋고 눈썹은 한없이 높을수록 좋은 것이 그것이다. 눈썹은 내 영혼인 눈을 보호하는데 오히려 눈을 누르는 형국이라면 운세가 좋을 리 없고 부부 금술이 좋을 수 없다.